조국 장관, 김현철 장관, 장하성 주중대사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모두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란 점입니다. 그런데 그 참여연대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쉬쉬 덮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발표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참여연대가 이 의혹을 왜 덮었는지 오늘 참여연대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소장의 폭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일단 대통령에게 답한 윤석열 총장 깜짝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만에 검찰 특수부 3곳 외 폐지 파격적 대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개혁안 만들라 검찰총장에게 명령한다라는 강한 어조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윤 총장이 7곳 중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3곳만 존치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부기관에 파견한 검사 모두 다 원대복귀 다 들어와 이렇게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긍정평가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이를 두고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강한 압박에 검찰이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과 함께 또 다른 해석은 검찰개혁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수사 방해하지 마라는 총장의 의지다. 과연 어떤 해석이 맞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내려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임직원 진술이 오늘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처음부터 땡땡땡으로 불렸다. 여 회장님으로 불렀다. 코링크 직원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 회장님. 심상치 않은 호칭입니다. 호칭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을 통상 가늠할 수 있는데 코링크 직원들은 적어도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은 앞서서 나와 내 아내는 코링크도 모르고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랐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직원들은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검찰은 실소유주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참여연대 조국 펀드는 권력형 범죄인 듯하다. 그 참여연대 증거도 갖고 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센터 소장의 폭로입니다. 얼마 전 김경률 소장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의 글을 올렸는데 왜 그렇게 뭔가 답답했을까 알고 봤더니 조국 펀드 의혹을 덮으려는 참여연대에 대해서 이 김경률 소장이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과 수일에 걸쳐서 분석했다. 조국은 장관 부적격자라고 본다. 김경률 소장은요, 그냥 소장이 아니라 회계사 출신입니다. 경제 재무 전문가가 보기에 사모펀드, 조국 장관 펀드, 권력형 범죄와 맞닿아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왜 이 의혹 덮은 겁니까? 그동안 참여연대가 보여줬던 재벌 비리와 관련돼서, 특히 삼성과 관련돼서 참여연대가 보여줬던 그 기계 높고 날카로웠던 시민사회의 지적, 왜 권력과 맞닿아 있을 때 자취를, 종적을 감춘 겁니까? 참여연대에게 오늘 묻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춘재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화성 살인사건을 포함해서 14건에 대해서 내가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진술을 지금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14건을 내가 있다는 거예요. 화성 살인사건보다 더 많은 살인사건을 이춘재가 저질렀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살인의 추억 3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화성 연쇄사건 전후로 3건 이상을 더 이춘재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청주 이사 뒤 처제를 살해하기 전에 2건을 더 저질렀다. 여제 5건도 더 있다라고 이춘재는 시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이춘재의 자백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격을 하는 장면, 특히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홍콩 경찰이 겨누고 있는 이것, 바로 총입니다. 홍콩 경찰이 급기야 시위대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총상을 맞은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고교생이었습니다. 위중한 상태에 빠진 고교생. 결국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홍콩 경찰의 이 과잉 무력 진압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꼭 이래야만 했니? 홍콩 경찰에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잠시 후 오늘 앞으로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의 최선희가 북미 5일 실무협상 개최를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과정 중인데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개최하기로 일단은 합의했다는 건데 제발 이번에는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